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프랑스 명문학교의 때 아닌 한국식 도시락 때문에 학교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프랑스 학교에 보낸 도시락 한 끼가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음식 자부심은 그 어느 나라에게도 뒤지지 않는 프랑스의 명문학교에서 한국에서 온 11살 소녀의 도시락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의 새 아파트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이 지붕들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래층 베이커리에서 올라오는 갓 구운 빵 향기가 열린 창문으로 흘러들어왔죠. 그 향기는 좋았지만 한국에 있는 집의 익숙한 냄새가 그리워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파란색 스웨터를 못 찾겠어요. 11살 딸 수진이가 침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사 온 후 아직도 모든 물건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문 옆에 있는 두 번째 상자를 확인해봐.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안 그러면 새 학교 첫날에 늦을 거야. 제 남편 영호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의 일자리 때문에 파리로 이사 오는 것은 큰 기회였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둘 다 준비됐어? 그가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수진이 학교는 40분 후에 시작하고 나도 첫날에 늦고 싶지 않아. 수진이가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나타났어요. 수진이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입던 것과는 전혀 다른 흰색 컬러가 달린 단순한 네이비 블루 원피스였죠. 수진이의 얼굴은 창백하고 긴장해 보였어요. 만약 친구들이 저를 안 좋아하면 어떡해요? 제가 그녀의 컬러를 고쳐주는 동안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멋진 아이라서 그들은 너를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내 프랑스어는 이미 완벽해. 우리 여름 내내 연습했잖아. 기억나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하지만 우리가 높은 철문과 오래된 석조 건물이 있는 고급스러운 프랑스 학교로 걸어가는 동안 저도 역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프랑스는 놀라운 음식과 자랑스러운 문화로 유명했죠. 우리 가족이 여기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일까요? 3시 30분에 바로 여기로 데리러 올게. 저는 학교 문에서 수진이에게 말하며 짧게 안아줬어요. 수많은 떠들썩한 프랑스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작아 보이는 수진이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좋든 나쁘든 우리의 새로운 삶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점심은 어땠어? 저는 방과 후 간식으로 슬라이스한 사과를 테이블에 놓으며 물었어요. 수진이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상했어요. 흰색 소스가 있는 스튜가 있었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냄새가 이상한 치즈도 있었고요. 저는 많이 먹지 못했어요. 첫날에는 그게 정상이야. 새로운 맛에 익숙해질 거야. 저는 격려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후 수진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참해 보이며 집에 왔죠. 왜 매일 같은 지루한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녀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며 울먹였어요. 같은 빵과 치즈와 이상한 소스에 너무 지쳤어요. 저는 집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워요, 엄마. 불고기와 비빔밥이 제일 그리워요.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저는 그녀의 기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저는 영호와 함께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단지 언어나 친구 사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영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제게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흥분을 느꼈어요. 만약 제가 학교에 가져갈 특별한 도시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진짜 한국 음식 불고기와 비빔밥. 수진이가 가장 그리워하는 음식들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영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요리를 준비할 거예요.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에 재운 부드러운 소고기. 밥 위에 예쁘게 배열된 알록달록한 채소들. 모든 것을 함께 어우러지게 해주는 매콤한 고추장. 제가 딸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기로 한 단순한 결정이 곧 우리의 삶 그리고 그녀의 전체 학교를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되죠. 낯선 새로운 곳에서 아이가 집처럼 느끼게 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제가 부엌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스토브 위에 작은 불빛만 켰을 때 아파트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학교에 가져갈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준비할 거였죠. 먼저 저는 어제 산 소고기를 꺼내서 불고기용으로 얇게 썰었어요. 이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을 그릇에 섞고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배즙을 약간 넣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였죠. 소고기에 양념을 붓고 손으로 섞으면서 저는 마치 파리 아파트의 한국의 일부를 가져오는 느낌이었어요. 비빔밥을 위해 당근을 얇게 썰었는데 시금치를 씻고 호박을 썰고 버섯을 준비했어요. 저는 밥솥에 완벽하게 푹신한 밥을 지을 준비를 하고 고추장 작은 통도 준비했어요. 비빔밥에 특별한 맛에 킥을 주는 매콤한 고추 페이스트였죠. 이 놀라운 냄새는 뭐예요? 수진이가 아직 파자마를 입은 채로 부엌에 들어오며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특별한 도시락에 마무리 손질을 했어요.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야. 오늘 학교에 가져갈 특별한 도시락. 수진이는 도시락 안을 들여다보고 숨을 들이켰어요. 그날 아침 우리가 학교로 걸어가는 동안 수진이는 특별한 도시락을 소중한 보물처럼 꼭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신이 난 것 같았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우리가 큰 철문에 다가갈 때 조금 깡충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비빔밥은 모든 것을 섞어서 먹는 것 잊지 마. 저는 문에서 그녀에게 상기시켰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는 딸이 전에 없던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지만 또한 걱정됐죠. 저는 평소보다 오래 문에 서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걱정했어요. 제가 그때 알 수 없었던 것은 제가 곧 전체 학교로 퍼질 작은 혁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교 문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는 심장으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수진이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저에게 달려오며 외쳤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평소처럼 구내식당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제가 도시락을 열자마자 모두가 바로 알아챘어요. 불고기 냄새 때문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그래서 괜찮았어?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누가 뭐 못된 말했니? 아니요. 그들은 호기심이 많았어요. 아멜리라는 이 여자아이가 제가 뭘 먹고 있는지 물어봤고 저는 그것이 한국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수업 시간에 제 옆에 앉는 짝꿍이지만 전에는 한 번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게 불고기를 조금 맛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 눈썹이 놀라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맛보게 해줬니? 네. 그리고 엄마 그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테이블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모두가 제 점심을 보고 맛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줬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들 모두가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어 했니? 수진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질문했어요. 우리가 전에 어디에 살았는지,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비빔밥에 대해서는 제가 그들에게 고추장과 함께 모든 것을 어떻게 섞는지 보여줬어요. 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부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기쁘구나. 내일도 한국 점심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죠. 모두가 이미 제가 다음에 뭘 가져올지 묻고 있어요. 물론이지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내일의 메뉴를 계획하며 약속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수진이의 한국 점심에 대해 그녀의 반 친구들처럼 흥분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식당 맞은편에서 학교 영양사인 미셀 부인이 점점 더 찌푸린 얼굴로 그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제 작은 도시락 혁명은 시작되었지만 저항도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 3일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진이를 위한 특별한 한국 점심을 준비했어요. 하루는 당면으로 만든 잡채, 다음 날은 채소와 계란으로 채운 김밥, 그리고 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와 비빔밥을 만들었죠. 엄마 오늘 아멜리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러 언젠가 우리 집에 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목요일에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제 딸이 다시 행복해진 것을 보니 제 마음은 정말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파리로 이사 온 이후 그녀를 따라다녔던 어두운 구름이 마침내 걷히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한국인인 것을, 우리의 음식과 전통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금요일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점심을 위한 반찬을 준비하던 중이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아직 아침 7시 30분이었고 전화가 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여보세요? 저는 여전히 프랑스어 발음에 어려움을 겪으며 말했어요. 김부인?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비서 뒤퐁 부인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따님의 점심 상황에 관해 오늘 아침에 교장실에서 뵙고 싶어 하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진이는 괜찮나요? 따님은 괜찮습니다. 비서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9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저는 갑자기 입이 마르며 말했어요.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비서는 저를 뒤퐁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영양사인 미셀 부인과 학부모 협회장인 클레어 부인도 계셨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표정이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어요. 앉으세요, 김 부인. 뒤퐁 교장 선생님이 그들 3명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치 배심원단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왜 모셨는지 아시나요? 클레어 부인이 완벽하게 아치형으로 다듬어진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딸을 위해 준비한 점심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미셀 부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김 부인, 우리 학교가 신중하게 설계된 점심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각 식사는 프랑스 표준에 따라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네, 이해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딸이 프랑스 음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문제는 뒤퐁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따님의 한국 점심이 우리 구내식당에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프랑스 점심을 먹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대신 한국 음식을 달라고 부모님들에게 떼를 쓰고 있죠. 일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집에 와서 학교 음식이 따님이 가져오는 것에 비해 맛이 없다고 말한다며 클레임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 놀랐어요. 이런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게다가 미셀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외국 요리의 영양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소금이 너무 많고 향신료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은 매우 건강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말했어요. 비빔밥은 여러 색상의 채소가 있어서 다양한 비타민이 있어요.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클레어 부인이 말을 끊었어요. 요점은 우리 학교에는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학생이 우리의 문화교육에서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이국적인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요. 다음 화요일 저녁에 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학부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뒤퐁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도시락은 금지이며 프랑스 학교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운 채로 학교를 떠났어요. 어떻게 수진이에게 더 이상 한국 도시락을 가져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도시락은 그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고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프랑스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더 낫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제가 수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마치 울었던 것처럼 눈이 빨갰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그녀를 꽉 안으며 물었어요. 미셀 부인이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테이블에 오셨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모두 앞에서 제가 더 이상 한국 음식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남편과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어떻게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음식을 금지할 수 있죠? 그들은 우리 음식에 대해 마치 이상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으며 말했어요. 마치 우리 문화가 그들의 학교에 충분히 좋지 않은 것처럼요. 이 학부모 회의에서 뭘 할 거예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면서 차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결심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들을 이해시킬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음식이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맛있고 건강에 좋으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학부모 회의 전 며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수진이는 다시 학교 점심을 먹기 시작했고 매일 전보다 말수가 적어진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한국 음식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볼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그녀가 특별함과 자신의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집에서 저는 회의에서 할 말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영호는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제안과 격려를 해주었죠. 그냥 마음을 담아 말해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음식이 단지 먹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일부니까요. 화요일 저녁 저는 가장 좋은 파란색 드레스와 어울리는 재킷을 조심스럽게 입었어요. 같이 가줄까? 제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동안 영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학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뒤쪽의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는데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상한 외국 음식으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뒤폰 교장 선생님이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오늘 밤 우리는 외부 음식이 우리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반입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미셸 부인이 첫 번째로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앞으로 걸어나와 완벽하게 정돈된 프랑스 학교 급식의 다채로운 차트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여러 세대 동안 프랑스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요리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적 보물이죠. 많은 학부모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우아한 정장과 엄격한 표정을 한 클레어 부인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발표했어요. 우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의 예외를 허용한다면 곧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길 원할 거예요.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거예요. 방에는 동의의 소리가 가득 찼고 제 마음은 가라앉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확신해 보일 때 어떻게 제가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수진이의 선생님인 르블랑 부인이 발언하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말씀드려도 된다면.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주에 제 교실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한국 음식을 나눈 이후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봤고요. 몇몇은 심지어 아시아 문화에 관한 책을 대여해 갔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새로운 음식이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몇몇 학부모들은 이 관점의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뒤폰 교장 선생님이 방 뒤쪽을 바라봤어요. 김 부인 혹시 그룹에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방 앞으로 걸어갈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제가 연습한 연설은 이 모든 엄격한 프랑스 얼굴들 앞에서 갑자기 부적절해 보였어요. 대신 저는 제 마음을 담아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딸 수진이는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온 이후로 힘들어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죠. 언어, 학교, 그리고 친구들. 저는 잠시 멈추고 용기를 모았어요. 제가 준비한 불고기와 비빔밥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제 딸에게 낯선 곳에서의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저는 방 주변을 둘러보며 학부모들과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했어요. 이 요리들은 우리에게 단지 음식이 아니에요. 불고기 즉 양념한 소고기는 축하와 가족 모임을 대표해요. 비빔밥 그 색색의 채소가 그림처럼 배열된 것은 균형과 조화를 가르쳐요. 각 재료는 자리가 있어요. 마치 우리 각자가 지역 사회에서 자리가 있는 것처럼요. 방에는 조용해졌고 이제 모두가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프랑스 음식 전통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이해해요. 그것들은 아름답고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다른 전통을 위한 공간도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서로의 문화에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접시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호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는 2개의 큰 용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 저는 한국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해하거나 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예요.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음식을 직접 맛보시겠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불확실해 보였지만 호기심이 이기고 있었죠. 뒤폰 교장 선생님이 긴장을 깼어요. 그것이 공정할 것 같네요. 그는 제가 방 앞에 작은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도우며 말했어요.
영호와 제가 작은 접시와 서빙 스푼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속삭였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학부모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왔어요. 일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불고기와 비빔밥을 아주 조금씩 담았어요. 저는 서빙하면서 각 요리에 대해 설명했고 재료와 그것들이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셸 부인은 마지막에 음식을 맛보러 나왔더라고요. 의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비빔밥을 작은 스푼으로 그리고 불고기는 훨씬 더 작은 조각을 담았어요. 저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 때 숨을 참았어요. 잠시 동안 미셸 부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게 그녀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올라갔어요. 채소가 완벽하게 조리되었네요. 그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그리고 소고기는 꽤 부드럽군요. 화려한 평가는 아니었지만 미셸 부인으로부터는 거의 기립박수와 같았어요. 진정한 놀라움은 불고기를 두 번째로 더 가져간 클레어 부인에게서 왔어요. 이건 놀라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복잡한 맛이지만 조화로워요.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매일 딸을 위해 준비하나요? 매일은 아니에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날이나 그녀가 한국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때요. 모든 음식이 사라질 때쯤 방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학부모들은 맛에 대해 토론하고 저에게 재료에 대해 질문하고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뒤퐁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의 프랑스 전통과 우리 학생들의 다양성 모두를 존중할 타협안이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느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안도감과 자부심 사이에 어떤 것이었죠. 저는 해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 음식, 제 문화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학부모회의 2주 후 저는 구내식당 직원들에 둘러싸여 학교 주방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첫 번째 세계 점심의 날을 위한 비빔밥과 불고기 준비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좋은 불고기의 비밀은 양념에 있답니다. 저는 재료를 섞는 방법을 보여주며 설명했지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각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배즙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간장, 설탕, 마늘의 균형이 그 특별한 맛을 내는 것이지요. 이건 제 어머니가 저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제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었던 로랑 주방장은 이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바뀌었고 저는 그가 진심으로 배우려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프랑스 요리와는 다른 기술이네요. 그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 단계마다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요리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극적인 학부모 회의 후 뒤퐁 교장 선생님은 멋진 타협안을 제안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학교는 나머지 시간에는 전통적인 프랑스 점심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의 요리를 선보일 거예요. 그들은 한국 요리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학교 요리사들이 정통 불고기와 비빔밥을 준비하는 것을 돕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비빔밥은 섞은 밥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다채로운 채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주방 직원들에게 말했지요. 고향 생각에 목이 살짝 메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답니다. 각 재료는 정성을 들여 따로 조리한 다음 밥 위에 아름답게 배열하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 삶처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빛나는 법이랍니다. 접시 위의 그림 같군요. 당근, 시금치, 버섯의 선명한 색깔을 감상하며 한 급식 담당 여성분이 말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감탄이 번졌지요. 정확하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고추장, 빨간 고추 소스와 함께 모든 것을 섞을 때 일어나지요.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자부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제 음식, 제 고향의 음식이 존중받고 있었어요. 이 프랑스 요리사들은 한국 요리 기술과 맛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길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이건 제가 바랄 수 있었던 것 이상이었죠. 문화가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준비를 마쳤을 때 저는 한 걸음 물러나 배식 라인을 바라봤어요. 큰 쟁반에 비빔밥과 불고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된 표지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지도와 전통 한국 음식의 사진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멋지게 보이는군요. 우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온 뒤퐁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더군요.
아이들이 곧 올 겁니다. 김 부인 준비되셨습니까? 손바닥에 땀이 배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할지 그들이 이해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진이가 오늘 자랑스러워할지 가슴이 조마조마했답니다. 정확히 정오에 구내식당 문이 열렸고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줄 맨 앞에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흥분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반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이 제공되는 것을 봤을 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고생이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세계 점심의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뒤퐁 교장 선생님이 발표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 요리를 즐길 것입니다. 요리사들이 이 정통 요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신 김 부인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저는 제 볼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친구인 피에르와 아멜리로부터 시작되어 빠르게 구내식당 전체로 퍼졌어요. 그들은 저에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이룬 작은 승리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깊이 느꼈어요. 저는 수진이가 자신의 고향 음식을 설명하며 자신감 있게 반 친구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감과 기쁨이 빛나고 있었어요. 파리로 이사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한국인임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점심 식사 후 뒤퐁 교장 선생님이 발표를 했어요. 다음 달 우리의 세계 점심의 날은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일 것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달에는 우리는 모로코, 베트남, 그리고 우리 학교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이 대표하는 많은 다른 나라의 음식을 탐험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제가 학교 문에서 수진이를 데리러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학부모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불만이 아니라 재료와 요리 기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불고기 레시피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열심히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단순한 도시락으로 시작된 것, 딸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하려는 어머니의 시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꽃피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이 파리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영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지요. 프랑스에서의 한국 요리 대사. 당신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군요. 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겸손하게 대답했지요. 저만의 일은 아니었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배움에는 항상 양쪽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우리 창문 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저녁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의 조명이 마치 우리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우리 아파트 안에는 한국 향신료와 아래층 베이커리에서 온 신선한 프랑스 빵의 냄새가 가득했답니다. 서로 다른 향기가 어우러져 새롭고 멋진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 향기 속에서 저는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답니다. 수진이가 이제 편안하게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서서 파리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가 어느새 우리의 집이 되어가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토록 두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우리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곳을 받아들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때로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 이 크고 맛있는 세상에서 우리만의 특별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진실되게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